안녕하세요. 박세준의 기업 보객이 벌써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주제 이야기하기 전에 저번 주에 다뤘던 주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게 아마 우마무스메 기억나실 거예요. 말달이라는 카카오 게임인데 이게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8월 29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이 카카오 게임즈 사옥에다가 마차를 보냈습니다. 말이 끄는 그 마차요. 보통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사에 불만을 제기할 때 트럭을 보내거든요. 이거 트럭 시위라고 부르는데, 근데 또 이제 우마무스메는 경마 게임 아니겠습니까? 트럭 대신 마차를 보낸 거죠. 이용자들은 한국과 일본 서비스를 동일하게 해달라는 거를 골자로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개발사인 일본 싸이게임즈에 직접적으로 항의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이제 게임 운영사가 바뀔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진단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번 주 주제에 말씀드릴게요. 8월 26일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된 영화 서울대작전 많이들 보셨나요? 이게 2017년부터 넷플릭스 이용해온 저도 공개된 날 이 영화 이렇게 챙겨서 확인했습니다. 영화 평은 극과 극이더라고요. 이게 재밌게 봤다는 내용도 많긴 한데 유치하다는 평도 적대놨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아이들 믿고 거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일까요? 넷플릭스 요즘 상황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용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1분기 넷플릭스 실적 발표를 보면 전분기 대비 가입자가 20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넷플릭스 측에서는 많아 보이지만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그도 그럴 것이 넷플릭스 전체 가입자가 2022년 1분기 기준 2억 2,16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20만 명 빠졌으니까 뭐 괜찮다 이런 게 넷플릭스 이야기죠. 그런데도 주식이랑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넷플릭스 구독자 감소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구독자 감소가 2011년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넷플릭스의 본질은 어디입니까? 미국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가 구독자 감소가 가장 심합니다. 이게 올해 1월 넷플릭스가 요금을 일부 인상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여기에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묵인하던 계정 공유 이것도 이제 못하게 살짝 막아놨습니다. 안 하게 되니까 가입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줄었냐? 1분기에 60만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넷플릭스도 뭐 사실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영미권 구독자 감소는 뭐 자기들이 예상했던 그 결과 안에 있대요. 큰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이 커졌으니까 사실 영미권 구독자 감소는 대부분 여기서 해소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구독자가 20만 명 줄었잖아요. 근데 왜 줄었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입니다. 이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러자 넷플릭스는 러시아 서비스를 중지했어요. 러시아 넷플릭스 가입자가 전부 사라진 거죠. 이게 7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같은 기간 아시아에서 구독자가 50만 명이 늘어서 원래 70만 명 줄어들 수 있는 걸 20만 명 선으로 방어를 했다. 이게 넷플릭스 측 주장이죠. 넷플릭스는 이제 주요 콘텐츠가 아시아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사실 그도 뭐 맞는 말인 게 지난해 매출을 견인했던 프로그램이 한 6개 정도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이 비영업권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2가지 나왔죠. 오징어 게임이랑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런 게 넷플릭스의 매출을 견인을 했던 거죠. 그만큼 아시아 시장이 중요하다면 현재 아시아권 그것도 그 매출 견인한 6개 프로그램 중 2개를 넣었던 한국에서의 넷플릭스의 선호도 아주 높아야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국내만 봐도 넷플릭스가 소비자 만족도가 낮은 편입니다. 올해 3월 시장조사기관 컨슈머 인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영상 OTT 서비스 중 넷플릭스 구독자가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OTT 사용하시는 분 중에 60%가 넷플릭스를 쓰신대요. 절반이 넘죠. 근데 만족률을 또 조사해 보니까 넷플릭스는 60%로 웨이브랑 공동 5위입니다. 1위가 디즈니 플러스 70%고요. 2위가 왓챠 66%, 3위가 티빙 64%, 4위가 유튜브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볼 콘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국내가 2016년 말인가 들어왔거든요. 그때를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그때는 넷플릭스에 없는 영화가 거의 없었어요. 뭐 마블 영화도 넷플릭스에 싹 다 올라왔고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때는 OTT 서비스가 거의 없었어요. 넷플릭스 뿐이었거든요. 그러면 영화사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DVD 뭐 이런 걸 내던지 아니면 넷플릭스에 싣던지. 근데 이제 DVD가 팔려봤자 얼마나 팔리겠어요. 당연히 가입자가 많고 이통망이 큰 넷플릭스에다가 헐값이라도 막 콘텐츠를 넘겼었죠. 근데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나버렸죠. 디즈니 플러스가 독점한 마블 시리즈 이제 디즈니 플러스 다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영화 제작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넷플릭스에도 안 주고 자기들이 직접 OTT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하면서 이 경쟁이 좀 더 불이 붙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무도 극장 안 가죠. 뭐 디지털 노마드 늘고 재택근무 드니까 이제 드라마 시간 기다려서 드라마 보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실제로 넷플릭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5월 기준 미국 전체 TV 시청 시간에서 OTT가 차지하는 비중이 28.6%에 달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6%포인트 정도 늘어난 수치죠. 그러니까 뭐 이제는 거의 TV 안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콘텐츠가 가장 중요한데 넷플릭스에서 재밌는 콘텐츠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룹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블 시리즈 디즈니 플러스 넘어간 건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요. 그 외에 미국 인기 시트콤 프렌즈도 원래는 작년 중순, 작년 초까지만 해도 넷플릭스에 있었거든요. 전부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HBO 맥스가 독점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한때 뭐 전 국민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그 영드, 미드, 왕좌의 게임도 결국 HBO 맥스에서만 볼 수 있죠. 자, 넷플릭스 이제 사면 초과잖아요. 가입자 줄어들어, 콘텐츠 얻기 어려워. 그럼 이제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우리도 새로 돈 벌 수 있는 구멍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가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광고입니다. 아니, 내가 돈 내고 넷플릭스 쓰는데 무슨 광고를 넣냐? 유튜브도 프리미엄 한 달에 7,000원인가 6,000원인가 내면 광고는 안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반발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도 넷플릭스는 꽤나 진지하게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사실 넷플릭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권 가입자를 늘리는 게 가장 큰 자기들의 목표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아시아권 국가들이 영미권 혹은 뭐 조금 많이 발달된 일본, 한국 뭐 이런 데보다는 확실히 이제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접근성이. 그러다 보니 조금 가격을 낮춰서 접근성을 할 수 있게 하되, 그러면은 수지가 안 맞으니까 광고를 넣자, 뭐 이런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가 고민하고 있는 안은 지금 뭐 업계 이야기에 따르면 1시간에 광고 하나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광고는 이제 스킵이 되잖아요. 5초 지나면 스킵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스킵도 아마 안 될 것 같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이용자들은 이 넷플릭스 새 정책에 대해서 물론 아직은 도입도 안 됐지만 벌써부터 불만을 표출을 강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짜인 유튜브 광고도 스킵이 되는데, 아니 돈 내고 쓰는 넷플릭스가 스킵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유튜브는 여러분들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관심 있는 부분에 광고를 정확히 매칭해서 광고를 틀어주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게임 영상 많이 본다. 그러면 당연히 게임 광고 붙고, 결국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고 싶은 광고 나오면 결국 지갑 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선호하는 영상, 선호하는 컨텐츠를 마케팅에 연결시킨다는 말이에요. 넷플릭스는 어쨌든 자기들 똑같이 선호하는 제 영상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겠죠. 근데 그거를 광고에 이용하지 않고 오롯이 제가 관심 가질 만한 콘텐츠를 추천하는 데 머물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광고 회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일단은 뭐 당장 얘네들이 도입하겠다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뭐 이걸 도입하면서 더 가격을 올리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넷플릭스에 투자한 분들은 이제 좀 약간 고민이 되실 수 있죠. 사실 넷플릭스의 위상이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불과 한 2020년까지만 해도 세계 IT를 주름잡는 업계 5개 고르라 그러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5 회사였잖아요. 얘네들 앞글자 따서 페이스북의 F, 아마존의 A, 애플의 A, 넷플릭스의 N, 그 다음에 구글의 G에서 팡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요즘은 마마라고 부르는데요. 마마는 또 똑같이 5곳인데 넷플릭스는 여기서 빠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꿨죠. 메타, 아마존, 그리고 구글은 지주회사는 알파벳 써가지고 MAMAA 이렇게 5곳입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 5개의 IT 기업이 아닌 거죠. 일단은 넷플릭스가 이 정책을 확실히 쓸지 안 쓸지는 결론이 이번 분기가 끝나봐야 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넷플릭스가 어떻게 선택을 할지, 여기에 뭐 시장은 물론 투자업계의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뭐 다음 주에도 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저희 영상이나 뭐 다른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다, 혹은 뭐 카카오 게임즈 말고 뭐 이런 게임 업계 얘기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저희가 또 그걸 유선적으로 취재해서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